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내용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자기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아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15살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산책하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빠의 어떤 면이 가장 존경스럽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좋고 존경스러워요. 나는 자연스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에게 잘 대해주시고 또 그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마 역시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시고요. 아빠, 엄마 두 분 다 제겐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잘 대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존경스러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처음에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모습에 끌렸는지를 들려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아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요. 아이들은 여러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부모가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두 번째 내용은 회사와 직원은 파트너이다입니다. 대다수 지도자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의 목표는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를 높이 우러러보도록 돕는 것이다. 존 맥스웰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평범한 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그중 대략 8명 정도는 해당 직장과 잘 맞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6명 정도만이 슈퍼스타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 8배의 성과를 올린답니다. 그러나 이 슈퍼스타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8배나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8배의 일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높은 생산성은 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습득해 자신의 것으로 최화해 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은 누가 질문을 해오면 언제든지 기꺼이 정보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잘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그들은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더 많은 슈퍼스타를 고용하면 더욱 회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묻습니다. 하지만 슈퍼스타들을 더 고용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현재 직원들을 더욱 개발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각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주요인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자발적인 프로그램만이 숙련된 지식과 능력을 키워주고 다른 분야로 이직이나 이동을 자연스럽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왜 나는 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결국에는 그들을 잃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는 회사들에게 이런 답은 어떨까요? 사람을 교육시키고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 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끝까지 그들을 그대로 지키고만 있는 것이다 라고요. 세 번째 들려드릴 내용은 당신의 직업을 사랑하라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사랑할 때 그 일을 통해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인생의 결실까지 얻을 것이다 라고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 문제에만 빠져 그 속에 있는 기회는 보질 못합니다. 두 남자가 감옥의 철 창살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일이 아무 불평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고 단순했다면 고용주는 그들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을 고용해 더 싼 임금을 지불하려 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일례로 새로운 제도나 혁신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변화시키거나 생산적인 상황으로 변모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도입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컴퓨터의 출현을 맞이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가 오히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엄청나게 증진시켰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만일 앞으로 당신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에 불편을 겪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을 좀 더 쉽게, 더 잘, 더 빨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도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해답까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이익을 당신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라. 저자는 성공의 사다리는 여느 다른 사다리와 다를 게 없다. 어떤 사다리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미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의 최종 경기는 한 해 동안 벌어진 골프 경기 가운데 가장 흥분되고 극적인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종 경기는 스티브 스콧과 타이거 우즈와의 일전이었습니다.
18번 그린의 연장 마지막 홀 동점 상황에서 스티브가 먼저 퍼팅할 차례였습니다. 타이거의 공이 스티브의 퍼팅 라인 위에 놓여 있어서 타이거는 자기 공이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공의 위치를 표시하고 공을 치웠습니다. 스티브 스콧의 퍼팅, 아깝게도 공은 홀컵이 살짝 비켜 지나갔습니다. 이제 타이거의 차례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모든 각도를 점검했습니다. 마침내 퍼팅할 위치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 스티브는 타이거가 본래 자기 공이 놓여있던 지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표시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위치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그의 퍼팅에서 타이거의 공은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서든 데스, 승리는 타이거 우즈에게 돌아갔습니다. 스티브 스콧, 그는 분명 매우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가 만일 타이거 우즈에게 공의 정확한 위치를 상기시켜주지 않고 타이거가 그대로 퍼팅을 했더라면 타이거는 반칙으로 2타를 더 친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더라면 챔피언십 우승컵은 타이거 우즈가 아닌 스티브 스콧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며 인격을 갖춘 성실한 승리자입니다. 비록 스티브 스콧이 챔피언십 타이틀을 놓치긴 했지만 그는 분명 승리보다 값진 그 이상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골퍼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은 또 한 명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